세상 공부 트리거입니다.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래, 포기해, 지 애비 닮아서 고집불통이라니까. 우리는 성격에 대해 절대 불변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먹어서도 그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클램슨 대학교 조직 심리학 벤저민 하디 박사는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 성공한 사람들 양만 건을 분석한 결과 성격은 계속 변화한다고 주장합니다. 테슬라 창업가 일론 머스크의 경우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 나의 성적인 아이로 성장하다 꿈을 갖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트라우마, 정체성, 잠재의식, 환경이란 네 가지 레버를 조정해서 큰 성공을 이뤘다고 주장합니다. 요즘 개인의 성향과 성격을 MBTI나 디스크 검사를 통해 유형화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추천하거나 직장 내 적합부서를 결정하는 데 활용하곤 합니다. 성격에 분류 가능한 유형이 있다는 주장은 굳은 믿음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스포드대 메르베 엠레 교수는 2018년 성격을 팝니다란 책에서 성격 검사가 2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산업이 되었는데 MBTI를 만든 캐서린 브릭스나 그녀의 딸 이사벨 마이어스는 정신의학 또는 평가 분야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비전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경험을 통해 검사지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이 검사를 개발한 목적은 각각 삶의 태도가 선천적이며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용하여 마음 편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검사의 문제는 비과학적인 것은 물론이고 인간을 제한적인 존재로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것이죠. 와튼스쿨 애덤 그랜트 경영학과 교수는 MBTI는 신발끈과 귀걸이 중 어느 것이 더 좋으냐는 질문과 같다고 폄하했습니다. 타당한 질문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아하! 하고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회과학에선 이론이 정립되는 데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신뢰성, 타당성, 독립성, 포괄성입니다. 그런데 MBTI는 이 4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격 심리학자 캐서린 로저스는 우리는 성격이 유형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MBTI가 별점보다 내 성격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사람은 한 가지 유형으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다른 상황 속에서 달라집니다. 평생 동안 변하기도 합니다. 팟캐스터 조던 하빈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기 전에는 INTJ형, 커피를 마신 후에는 ENTJ형이죠.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성격 이론에서는 5가지 요인으로 성격을 분석합니다. 첫째는 개방성으로 새로운 것에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는 성실성으로 얼마나 조직적이고 의욕적이며 목표 지향적인가. 셋째는 외향성으로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활력적으로 관계를 맺는가. 넷째는 우호성으로 타인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낙천적인가. 마지막으로 신경증입니다. 스트레스의 감정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요인은 그 어느 것도 유형이 아닙니다. 환경의 요구에 따라서 사람들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종단 연구를 보면 대개 한 사람의 성격은 인생 단계를 거치면서 주어졌다 벗어나는 사회적 역할들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성격을 예측하는 변수로 사회적 역할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이션 허드슨과 크리스 프레일리의 연구에 따르면 노력을 통해 의도적으로 성격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성격을 바꾸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란 것입니다. 마치 습관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목표가 생기면 성격은 변합니다. 게을러질 수 없습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는 이유는 할 일이 없기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목표란 것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경험, 욕구 자신감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경험은 독서 등 간접 경험도 가능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욕구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욕구가 생성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은 지구력의 원천입니다. 모든 목표는 단번에 달성될 수 없습니다. 우여곡절을 겪기 마련인데 이때 지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변화를 할 준비가 되었다면 걷어내야 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란 특정 상황에서 결코 변화할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이라고도 합니다. 가시가 박히면 빼내야 합니다. 그냥 놔두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한다면 행동에 큰 제약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기록을 추천합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생각날 때 감정을 그대로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트라우마는 공기 중에 보관하면 휘발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사고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을 찾아서 나열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자신과 과거의 자신 간 대화 나누기를 통해 과거를 새롭게 조명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잠재의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몸과 기억, 정체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입니다. 감정은 신체적인 것이죠. 분자 생물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인 캔디스 버트는 우리 뇌와 몸 전체에 전달되고 저장되는 정보가 감정이며 뉴로펩티드를 감정 분자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은 화학작용이며 화학물질들이 줄어들면 몸은 반응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성격은 바꾸기 힘듭니다. 반대로 잠재의식을 바꾸면 성격은 바뀝니다. 기부를 하면 행복해지듯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성격이 안정적이고 여유가 생기는 것은 변해서 그런 것이기보다 환경이 익숙해져서 불안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무척 의존적입니다. 군대에 가면 건강한 군인이 되고 복학해서 학교로 돌아오면 온순한 학생이 됩니다. 경영 코치 마셜 골드스미스는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통제하지 않으면 환경이 우리를 만들고 통제한다 고 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상황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미래의 정체성을 반영하도록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성격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 안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긍정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